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오리스탁의 오사물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길잡이를 원하신다면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보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대응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종목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방향성을 잘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안내드린 바가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거나 또는 가치를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고민을 덜어둘 수 있는 그런 길잡이, 나침판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안내드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문자를 주시면 그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오리스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 종목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어떤 것이었냐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내일 새벽 화상 면담이 주어져 있는데 그 화상 면담과 관련해서 SK그룹 관련 종목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든 형님과 우리 태원 아저씨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관련해서 SK그룹이 어떠한 수혜를 입게 될지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SK 입장에서는 SK그룹의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이 화상의 면담 시간 이전에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십시오. 한국에 방문해서 삼성을 방문하고 또 웨이퍼에 서명을 하고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현대차로부터 조제 공장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행보를 봤을 때 SK그룹을 통해서 SK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SK 쪽에서의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2차 전지 섹터에서의 그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요즘 시대의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죠. 자동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미국 공장을 짓는 부분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알아봐야 되겠고 또 SK 관련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도 봐야 되겠죠. 이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볼 것이 뭐가 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장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반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SK 관련해서 SK의 SK온이라는 아직 비상장 회사인데요. SK그룹 안에 있는 SK온에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은 눌려 있었는데 이제 SK그룹의 부각과 더불어서 SK온에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SK그룹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미국 공장을 짓는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움되는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투자와 관련해서는 SK그룹은 단기적으로 부채에 시달릴 수 있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순간에는 그건 부채가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틈새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바로 SK그룹의 장비를 납품하거나 2차 전지 장비와 관련해서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SK 관련해서 특히 SK온 비상장 회사는 SK온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하는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자, 스마트 팩토리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삼성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LG그룹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SK그룹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3분화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K그룹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세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SM코어라는 종목입니다. SM코어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SM코어의 지금 차트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죠?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급등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SK그룹에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흐름을 보실 수 있냐면 241선이라는 바로 여기가 이제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죠. 이전에도 1년 주가의 평균에는 241선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이번 세 번째는 정확하게 241선에 부딪혔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전에는 241선을 가볍게 넘어섰죠. 가볍게 넘어섰다가 밀렸다가 또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이번에는 세 개의 저항대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는 241선인데요. 241선만으로는 약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241선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241선은 약한 부분을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 이 추세를 연결해 보면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바로 여기가 이제 매물대 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개의 저항을 의식해서 좀 물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일봉상에서는 이제 저항대를 갖다가 밀렸습니다만 횡보의 과정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주봉에서 봤을 때는 바로 120주선까지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M코어는 일봉상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횡보 상황에서 매수를 저울질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SM코어 주목해서 흐름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티라유텍 이 종목은 로봇 관련이죠. 로봇 관련이고 역시나 자동 로봇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400억 정도 나오는 회사, 시가총액 480억이니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작년도에 손실을 기록했고 1분기도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망치도 봐야 됩니다. 작년도에 영업 손실이라고 해서 이 회사를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1분기는 적자였지만 2분기, 3분기의 흐름을 봤을 때 얼마나 손실을 줄여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라유텍의 기대치는 좀 있고요. 이제 바닥 상황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1차적으로 61선 저항대 그리고 120선 저항대 차례차례 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티라유텍 바닥권이 있으니까요. 3중 바닥권이 있는 지금 현 자리는 매수에는 부담 없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관련한 그런 회사라고 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올해 3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32,000원까지 올랐었고 14,000원까지 빠졌죠.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토막 난 상황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일로보틱스는 이평선이 위에 이제 21선이 있고 이제 아래 이제 61선이 있는, 그래서 61선 위에 이제 21선이 자리 잡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위쪽에 보여지는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관련하여서 SK그룹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세 종목을 빠르게 알아봤는데 이 세 종목 모두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 있으니까요. 세 종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SK온 관련한 뉴스인데요. 예, SK온, SK그룹의 회사인데 SK온은 아직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1조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장비 발주와 관련돼서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이죠. 미국과 지금 SK 관련해서 상부상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죠.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짓는 부분,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해주는 부분에서 도와주는 부분.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는 1조 이상의 규모의 배터리 장비 이제 발주를 해주면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SK온이 수혜를 입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SK온의 장비,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M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M플러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플러스는 지난 3월 달에 2천억 정도의 장비 수주가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이렇게 3월 달에 2천억 정도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 수주의 효과가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내년 정도입니다. 내년도 수주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과는 이제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수주한 부분에서 장비를 납품하고 내년도에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봤을 때 당분간은 주가가 누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있죠. 과연 제때에 장비를 납품하는지, 장비를 납품할 때까지의 불확실성의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주, 2천억 원의 수주가 일부가 불발될 수도 있는 이슈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불확실성은 예정된 시간까지 납품을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SK그룹에서 장비 발주하고 이후에 그 돈을 제때 지급하는지 이 세 가지 이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까지 주가가 누를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난다면은 M플러스는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천억이라는 수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매출액 봤을 때 시가총액이 1,900억 되고요. 작년도 매출액이 765억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의 매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M플러스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M플러스는 추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플러스는 SK온 향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약점이 뭐냐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주로 SK에 치중되어 있다. SK이노베이션, SK온 이렇게 SK향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약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역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M플러스는 기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약간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증가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련주는 이제 TSI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TSI도 역시 SK그룹과 관련한 장비 납품 이력이 있고 앞으로도 SK그룹과 협력해서의 장비 발주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주가 바닥권이 있죠. 자,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작년도까지 재무 구조는 별로였습니다. 600억대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 손실을 2년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TSI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I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1분기는 벌써 영업이익을 38억을 기록을 했죠. 2년 동안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가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고 내년도는 150억 정도의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가총액 1,800억은 적정 수준이지만 내후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는 추정이 100억이고 내년은 150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200억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2,500억, 3,000억 정도 가기에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1,800억은 미래 2년 뒤에 영업이익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봤을 때는 저평가된 상황이죠. 그래서 TSI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점차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보이는 저항대 61선, 121선, 241선 이 세 개의 저항대가 몰려있는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을 또 빠르게 알아보겠는데요.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엔캠이라는 종목도 차트 흐름이 비슷하죠. TSI처럼 바닥권을 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7,500억인데요. 왜 이렇게 7,500억까지 갔을까요? 시가총액이. 역시나 내후년에 영업이익 상황을 미리 선반영했다 할 수 있죠. 작년도의 영업 손실만 보면, 작년도의 영업 손실 이것만 보게 되면 너무 시가총액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 39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내후년에 960억의 추정 영업이익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7천억대의 시가총액은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을 기대하고 중장기 베팅 해볼 만한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작년도의 매출액과 영업 손실만 보고 주가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내후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주가 바닥 상황에서 매수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정 시가총액은 조 단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조 이상 가도 무방한 종목이다. 영업이익이 앞으로 1,000억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대가 있죠. 저항대 여기서는 한번 끊어야 됩니다.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끊고 또 눌림목에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끊어야 될 자리를 제가 표시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PN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PNT는 이 종목도 차트가 비슷하죠. 엔캠이나 TSI나 PNT나 다 차트가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SK 관련한 종목들이 과하게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부각됐던 쪽은 LG그룹 쪽이었어요. LG 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장비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났으나 SK그룹과 관련해서 장비 납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눌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T도 많이 눌려 있었죠. 근데 PNT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540억 나타났고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940억으로 뻥쭉 뜁니다. 조금 전 봤던 엔캠은 2024년도에 900억대의 영업이익이, 그런데 PNT는 내년도에 940억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9,600억인데요. 충분히 시가총액 1조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T는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로 보이는 저항대, 이 세 개의 저항대가 결집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60과 120, 240, 바로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적인 종목들을 제가 선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종목들을 꼭 메모하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유일 에너테크인데요. 아까는 로봇 관련주로서 공장 자동화 유일 로보틱스를 봤죠. 이번에는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유일 에너테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유일 에너테크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났죠. 지금까지 봤던 SK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유일 에너테크는 61선 위에 있죠. 왜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할까요? 주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주식수가 적고 1,060만 주밖에 안 되는 주식수가 적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종목이죠. 이제 추정 영업이익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영업 손실을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1분기 영업 손실인데요. 2분기, 3분기 흐름을 잘 보십시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유일 에너테크, 유일자가 들어있는 유일 로보틱스, 유일 에너테크 관련해서 이 두 종목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로, 그다음에 유일 에너테크는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SK온 배터리 장비 관련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도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린다고 어제 언급을 드렸었죠.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퍼즐을 폐배터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이 시장이 600조 원으로 큰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가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서 2차 전지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시장성을 봤을 때에 향후 2년 동안에는 30에서 50조, 그리고 2030년도에는 무려 600조로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
이 폐배터리를 다루는 기업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그룹인 삼성과 SK, LG 이 3사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난립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 종목들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것이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아직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상장 예정인데요. 자, 성일 하이텍 이 회사의 사업 분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리튬 2차 전지를 표방하고 있는 이 회사의 지금 진출 분야가 어떤 겁니까? 전기차, 휴대폰, 자전거, 모빌리티,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동 공구, 제조공정 스크랩 다양한 분야의 리튬 2차 전지 관련하여서 진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사이클링을 표방을 하고 있죠. 이 회사의 2년 뒤에 추정 매출액이 무려 4,400억이 된답니다. 4,400억이나 되는 이 회사 지금 공모 경쟁이 어느 정도 되냐면 무려 2,269대 1입니다. 2,269대 1. 여기에 이제 청약을 걸었는데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모가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과연 상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사 폐배터리 관련하여서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모주로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상장 이후의 흐름을 노려야겠죠. 상장 이후의 흐름을 노려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4,400억의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10%라고 한다 그러면 440억이 될 것이고 5%만 해도 200억대가 되겠죠. 200억대가 되는데 그것은 내후년의 추정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 간다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망해서 그걸 가지고 적정 시가총액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내일 모레 상장하니까 상장 이슈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코스모 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모 화학은 지금 어제까지 상승이 잘 나타났다가 오늘 급락이 나타났죠. 자, 코스모 화학이 왜 급락이 나타났을까요? 일봉에서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죠. 일봉 주봉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뾰족 튀어나온 제가 뾰족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리죠. 자, 뾰족 저항을 한 번 만났죠. 작년도에 한 번 만났고 그다음에 올해 2번 만난 겁니다. 이 뾰족 저항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뾰족 저항을 한 번에 넘기 어렵고 2번에도 넘기 어렵다 보니까 이 저항대에서 2번의 저항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월봉상에서 더 크게 보면 여기 저항이 있죠. 여기 저항. 이 뾰족 튀어나온 또 저항이 보이시죠? 아직 그 저항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월봉상에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뾰족 튀어나온 월봉에서의 뾰족 저항까지는 중장기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코스모 화학.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100억에 불과한 회사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530억이죠. 그런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1,0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역시 조 단위로 가야겠죠. 그래서 조 단위의 시가총액이 기대되는 이 회사니까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오늘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를 저울질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구름층 하단 자리.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오게 되면 땡큐 하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온 것은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에게는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아직은 매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여기 기존선 자리에서 지지하는지 그다음에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하는지 살펴보고 매수를 저울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MPC라는 종목인데 어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MPC 종목 보십시오. 이 종목도 사실 악재가 없이 급락을 연출했죠.
급락을 연출하면서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타났죠.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하락을 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들은 사고 싶은 그런 그 매수 주처들이 급락을 시키고 매집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자주 벌어집니다. MPC가 그랬고 그다음에 오늘 코스모 화학이 그렇죠. 그래서 MPC는 급락을 시키고 나서 241선을 회복하고 다시 V자 반등이 크게 나타났죠. 그런데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어제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름성 상단까지 보여지는 상승이 나타나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PC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너무너무나도 자주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MPC 내용들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미 작년도에 영업이 280억이나 나왔고 현재 시가총액 3,600억인데 지금 저평가되었다 안내를 드리고 있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미 실적이 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전 종목들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은 앞으로의 기대치 내년 내후년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 MPC는 이미 작년부터 많은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급락이 나타난 것은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V자 반등 이후에 60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 제가 표기한 바로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파워로직스라는 이 종목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MPC처럼 60일선 위에 안착은 못했고 수줍게 MPC 60일선에서 좀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자형 패턴으로 눌림목 이후에 121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파워로직스는 매출액은 좋은데 영업이익은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요. 매출액은 9천억대의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 작년도에 140억을 기록을 했죠. 시가총액은 2,200억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되죠. 매출액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매출액은 거의 1조 단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언제 전환되는지가 중요한 종목이 바로 이 파워로직스입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잘 보시고요. 2,200억의 시가총액은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121선 그리고 241선 이렇게 차례차례 1차, 2차 저항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테크를 보겠는데요. 영화테크 이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영화테크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 파워로직스와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60일선을 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뭐가 될까요?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전체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하고 예를 들어 따상에 성공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폐배터리 전체적으로 한번 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승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주가가 갭상승하고 밀릴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뉴스화가 많이 될 거예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폐배터리 뉴스가 어떻게 보면 도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때 그때 갭상승하면 한번 좀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테크나 파워로직스는 지금은 매수 단계로 보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면 좀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배터리 직접적인 관련 종목이고요. 자,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은 폐배터리 검사하는 겁니다. 폐배터리 검사와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61선에서 부딪히고 좀 밀렸죠. 근데 위로 보이는 저항대 두 개가 붙어 있죠. 거의 그 121선과 241선 저항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이번 주간에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죠. 하나기술도 바로 120과 241선 그런 저항대까지 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매도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영화테크도 그렇고 하나기술도 마찬가지, MPC도 마찬가지. 위에 저항대가 있으니까 저항대에서는 잘 매도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판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련 소식, 키워드를 보고서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장 전략 함께 대비하는 돈 워리 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너리포트 공략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SK그룹과 관련해서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의 매수 기회가 있다고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당 관련한 그런 종목, 그 종목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돈워리포트 공략 종목은 바로 M+라는 종목입니다. 자, M+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 M+ 지난 3월 달에 2천억 정도의 장비 수주를 했습니다. 2천억 정도의 장비 수주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의외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천억 정도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많은 금액인데도 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밀렸을까요? 자,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업과 관련해서 장비 수주가 나타났을 때에 기대치와 다르게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장비 납품, 발주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이슈는 아닙니다. 전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돈이 들죠. 당분간은 돈이 듭니다. 장비를 납품하기까지는 오히려 돈이 듭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장비 납품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는지 때까지 첫 번째 불확실성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수주 금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고, 세 번째는 장비를 납품하고 나서 돈이 과연 제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가 상승이 이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추가 발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3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나타난 것은 그 전에 상승이 나타난 것은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 뭔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히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상승이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히든 정보. 그래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요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무, 두 번째는 재료, 세 번째는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히든 정보입니다.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든 정보예요. 히든 정보. 히든 정보를 우리 개인들이 알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히든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미리 선취매를 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바닥을 형성했다.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의 가격대가 25,000원대였어요. 25,000원대부터 1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2천억이라는 수주를 한 상태에서의 반토막 난 상황이에요. 거기서 주가 바닥에서 기껏해야 15%밖에 안 오른 겁니다. 15%밖에 안 올랐죠. 그런데 이제 2차 수주가 기대되는 건 뭡니까? SK온 관련해서 미국에서 1조 원 넘게 그런 발주 의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관련하여서 2차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제 막 61선 위에 안착을 한 흐름입니다. 혹시 61선을 하회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즐겁게 매수를 해야 되죠. 61선 하회한 자리에 그런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매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6,200원 이하의 매수 기회를 준다 그러면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목표는 어디로 삼아야 될까요? 목표는 구름층 상단과 120선을 만나는 바로 저 자리 있죠. 저 자리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중장기 매도가 아니라 단기 목표가입니다. 자, M+에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노란 톡박 들어오셔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부에서는 내일 폴란드와 현지 방산 수출 MOU를 맺는다고 합니다. 방산 수출 MOU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자, MOU는 뭡니까? 그냥 메모랜덤이죠. 메모랜덤. MOU는 좀 약하죠. MOA가 좋은데요. A는 이제 어그리먼트죠. 어그리먼트인데 MOU는 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협약을 맺자. 그래서 폴란드에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냐,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전차가 필요합니까? 방산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항공기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이고 좀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MOA입니다. 그래서 MOU를 맺는다는 것에서는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산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기대치가 되는 것은 좀 중대형 종목들에서 기대치가 있는데 딱 두 종목만 한번 볼까요? 자, 한국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와 관련해서 이제 전투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국 항공우주는 기대치가 있는데요. 차트를 잘 보세요.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세 개의 고점이 나왔죠. 삼봉이죠, 삼봉. 삼봉이 나타났습니다. 항공우주 6만 원의 흐름, 그 다음에 눌림목 발생했고 반등하여서 또 상승이 나타났는데, 현재 항공우주는 삼봉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추세 연결 상단에 부딪히고 있고 또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있어서 내일 MOU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이 주가 상승에는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U에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치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항공우주보다는 차트가 조금 괜찮죠. 위로 구름층 상단에 좀 가로막고 있긴 한데 상승에 이제 제한점은 있겠지만은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항공우주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제 산업부에서 평택 수소 생산기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기대치가 있죠.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 이제 수소차도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요. 수소 에너지도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유니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유니크라는 차트가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상승에 좀 움트림을 하고 있는,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니크라는 이 종목 좀 기대치가 있고, JNK 히터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고개를 쳐들었죠. 4%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위로 저항대가 60과 120, 240 이런 이평선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JNK 히터는 이제 매도의 기회, 익절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 바닥권에서는 매수하신 분들은 익절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내일장 전략과 관련해서 MB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MBT는 내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서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메타서울은 뭡니까? 메타서울 이퀄 가상 부동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가상 부동산화 하여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는 이 도시를 가상 공간에 이동시켜서 거기서 부동산으로 좀 세분화시키고 거기서 광고를 한다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매매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가상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이제 메타 서울을 검색해서 메타 서울 언제 접속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내일 27일 이슈니까요. 한번 메타 서울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종목은 MBT라는 종목인데요. MBT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자주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내일의 일정을 기준하여서 2주 전부터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27일이라는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2주 전부터 뭐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MBT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2주 전부터 어땠나요? 상승의 흐름을 계속 가져왔죠. 한 번도 조정의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슈가 발생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일정과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한다. 그때는 매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매수로 보는 게 아니라 매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과 관련해서 스케줄과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그 당일에는 매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를 저울질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MBT는 기존의 매수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기존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메타솔과 관련된 이슈로 해서 주가 상승, 부각이 나타날 때는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부 관련해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배달 로봇 실증 조건 완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배달 로봇이라는 게 뭡니까?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로봇 관련주. 자, 로봇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죠. 딜리버리 서비스는 서비스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래서 물류 시스템에서 이송을 하는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교육 로봇이 있고, 코딩과 관련된 교육 로봇이 있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의료 로봇이 있죠. 이렇게 크게 보면 5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관련해서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 딱 한 종목만 볼게요. 바로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로보티즈 딜리버리 관련한 그런 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차트 모양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로보티즈 위로 보이는 저항대가 보이시죠? 120선이라 저항과 구름선 상단이 만나는 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 61 이평선 위에 자리 잡으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로보티즈는 상승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고 내후년에 매출액이 4,400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공모청약과 관련해서 경쟁률이 무려 2,269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상장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봐야 되는데요. 따상에 성공할지 아니면 하락하면서 마감할지 한번 상황을 보시고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 아직 공모청약에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매수로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본 다음에 적절한 그 매수의 시그널을 보내줬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항체 치료제, 면역 항암제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면역 항암 관련 종목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장 이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흐름을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보호 예수되어 있는 물량들이 나온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장한 다음에 바로 매수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흐름이 지난 다음에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보유하신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다면 02-3153-2642로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샵 0082 문자를 주시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적어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고민되는 종목 있다면 02-3153-2642 그리고 샵 0082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인데요. 문자로 상담 의뢰하신 에코프로비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11만 8,600원, 비중은 17%네요. 자,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죠. 현재 이제 11만 7,300원이니까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비중이 17%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담지 않고 분할 매수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분할 매수 전략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할 때 한 번에 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분할로 1차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적절한 매수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다고 보이는 포인트에서도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싸다고 보인다고 했을 때는 싸다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보인다고 해서 싸다고 사시면 안 돼요. 어디서 사야 되냐면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저점, 맥점에서 사셔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제 최근에 하락했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121선 하단에서 지지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매수 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21선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241선과 동일하게 붙어 있죠. 120은 6개월의 주가 평균, 241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바로 그 두 개의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두 개가 결집되어 있으니 바로 거기가 매수 포인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맥점은 바로 이 중장기 이평선 두 개의 자리가 있는 바로 거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61선이 위에 있어서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죠? 61선이 위에서. 근데 이 선은 120과 240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이평선이죠. 61선은 3개월의 주가 평균입니다. 그 자리는 강한 저항이 아닐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고점이 이제 15만 6천 원이었고 저점이 10만 원이었죠. 15만 6천 원과 10만 원의 중간 자리가 얼마입니까? 13만, 12만 한 7천 원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12만 7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는 26거래일의 평균 자리죠. 그래서 11만 8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정말 잘했다라고 이제는 저는 판단하고요. 바로 이 기준선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의뢰하신 분께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셔서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하셔서 기준선 자리가 어딘지 찾아보시고 거기 그 근처 왔을 때 매도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중장기적인 매력도가 있지만 요즘 시장은 도깨비와 같아서 상승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윗꼬리 달고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하시고 또 눌림목이 주어질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계속해서 길게 홀딩하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포인트 안내 드린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세실업입니다. 자, 한세실업은 의류 관련 종목인데요.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자, 한세실업은 지금 매수가가 24,800원이고 비중이 20%인데요. 그러면 24,800원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주봉에서 봤을 때 올해로 본다 그러면은 한 4월 달 그리고 상반기 또 2월 달 이때쯤 사지 않으셨을까 보는데 만약에 4월 이전에 사셨다 그러면 주가 상승했을 때 매도 포인트를 놓치셨을 거고 4월 이후에 사셨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매수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닥을 잡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봉상에서 29,000원까지 상승했다가 120주선도 그냥 무너뜨려 버렸죠. 왜 이렇게 강하게 무너뜨렸을까요? 6월 달에 주가 하락이 깊었으니까 하락이 깊었는데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바닥을 잡고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 상승은 제한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61선이 하락 기조가 강하죠. 평평한 모습이 아니라 하락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61선에 보이는 2만 원 부근, 2만 원 부근이 강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4,800원에 매수하셨다면 현재 16,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2만 원 이하로 낮추시면 좋겠고 2만 원대 온다 그러면 자릿수가 앞단 1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바뀌죠. 그래서 이 61선이 현재 2만 원대지만 점차 낮아지면서 19,000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만 원까지 바라보지 마시고 19,000원, 19,500원 그 자리에서는 내가 매수했던 매수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네. 궁금하십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네. 76,000원에 25%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7만 6천 원인가요? 5천 원인가요? 6,000원입니다. 7만 6천 원에 20%. 25%요. 이 종목이 뭐가 좋아서 사셨을까요? 매각설이 있어갖고 잘 되면은 못 올 것 같은데 아주 이게 또 느리네요.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매각설이요? 네네네. 혹시 시청자님 이전에 저하고 한번 통화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네, 옛날에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그렇죠. 한 달 전에 저하고 한번 통화하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력 네. 굉장히 좋죠. 네, 아주 그러시네요. 네, 목소리만 듣고도 제가 딱 금방 알잖아요. 네네네. 네, 매각설이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네네. 일진 그룹과 관련해서 네. 매각설이 있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공개 매각이죠, 공개 매각. 네. 공개 매각이죠.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회사가 이제 팔겠다라고 이미 공개 매각을 했죠. 네. 그런데 매각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전에 이미 주가가 상승했었죠. 네네. 5월 달에 상승해서 240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이제 밀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매각을 기대했을 때에 앞으로의 그 재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재무 상황을 짚어드린 것 같아요. 네네. 재무 상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내후년에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재무를 본다 그러면 2천억대의 영업이익, 2천억대의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제조업이니까 단순 계산해서 10만 곱해 봅시다. 그러면 2조 5천억을 기준하면은 2,500 하면 2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니까 적정 수준은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적정 수준은 도달했다라고 보면 좋고요.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황에서 상승한다고 해도 위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이평선 3개가 위에 있죠. 완전히 역배열입니다. 이제 역배열 상태이니까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에 보이는 저항 61선은 좀 약한 저항이 될 수 있지만 위에 보이는 120선이 강한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인데 이제 구름층에 곧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수한 가격 위로는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61선 위가 되게 되면 이제 네. 매수가 위가 되니까 익절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61선과 가면은 안 되고요. 어디로요? 계속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면 장기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중장기 매력은 있지만 지금 이제 주가 지수와 관련해서는 좀 네. 부담이 있죠. 제가 주가 지수와 관련해서는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바닥은 네. 또 남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장기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내가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네. 한번 좀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네네네. 그래서 8만 원대가 보게 되면 8만 원대가 121선과 이제 구름층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네. 되니까 앞자리 이제 7만 원대에서 8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그러면 한번 끊는 전략이 괜찮습니다. 끊고 나서 네. 다시 눌림목이 발생할 때 이제 매수하면 좋은데 저는 일진 네네. 머티리얼즈 역시도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일진 네. 머티리얼즈 이제 120주선을 깨고 반등했죠. 그래서 다음 바닥을 잡는 자리가 저는 240주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한번 끊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완전한 바닥을 잡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네. 8만 원대 부근에 오게 되면 한번 끊고 이제 네. 끊고 나서 좀 하락을 할 때 바닥을 네. 잡는 그런 하락 제가 예상을 하는데 주식은 절대 예측은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라는 격언이 있어요. 예측은 네.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 근데 저는 예측을 하는 것은 반등하고 전저점을 깰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예측이 맞다고 했을 때 전저점을 깨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네네. 매수 아주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제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더 좋은 비전을 갖다가 지난해 12월 달에 네. 7만 5천 원에 100% 샀습니다. 7만 5천 원 일단 1차 매수를 했고요. 예. 그 다음은요? 2차는 얼마에 사셨어요? 예? 2차 매수는 어디서 얼마에 하셨어요? 이 차는 5,500원인가 5,700원인가 5만 5천 원인가 5만 7천 그 사이에서 예. 또 조금 사였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7만 원대쯤 돼 있습니다. 7만 원대가 이제 평균 단가네요. 예. 이제 5만 내쳤는데 그 당시에 이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한번 그 당시에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네. 그때 제가 또 조금 사려가지고 이제 총 7만 원 6만 9,900원인가 돼 있습니다. 예. 자, 더존 비전이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들어서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예, 대전 비전이 어느도 안 하고 내려도 안 하고 예. 네. 그래 있더만은 거기 뭐 저 10만 원대에서 7만 원 내렸다 해서 30% 내렸다고 보고 제가 사고 예. 네. 그리고 그때 TV를 한번 그때 보니까 어느 선생님인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더 좀 비전 좋다고 슬쩍 뭐 흘러간 이야기를 하던데 하하 이 맞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뭐 덥석 샀습니다 제가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잘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 잘 모르시는데 사셨어요? 예, 많이 내렸다고 보고 샀습니다. 이제 이거를 계속 보유하셔서 수익권 와야 매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손해라도?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6만 원 선까지는 끝까지 잡고 있어볼 것 같고 돈은 액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제가 적금을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적금 이제 다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가져 있다고 막 이자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 그 주식하면 돈 좀 벌까 해가 덥석 사가지고 이제 물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는데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예. 네. 자, 대응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더전비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더전비전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되 예. 네, 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재료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 그런 매수를 예. 하고 싶은 그 의욕이 발동하는 그런 분야가 어디일까? 미래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과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보이는 그런 분야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봤을 때에 우리의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 잘 아는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또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이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뭐 항공기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한 섹터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오르내리잖아요. 예. 뉴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호기심을 갖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섹터 이런 섹터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고 내가 매수한 가격에 올 가능성도 높아요. 눌렸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이 섹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적겠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사오보니까 그렇네. 예.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7만 원대에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 올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보십시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3천억대예요. 올해 매출액 추정 매출액 3천억대입니다. 그리고 예.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700억이에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돼요. 예. 자, 영업이익 곱하기 단순하게 10에서 15를 하면은 적정 시총이 나오거든요. 제조업은 10에서 15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뭐 20을 곱하기도 해요. 때로는 20을 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20을 곱해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억 영업이익 대비로 20을 곱한다 그러면은 맥스가 이제 1조가 되죠. 그럼 현재 이제 1조니까 이미 적정을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작년도에 700억 기준으로 해서 한 20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1조 4천억이에요. 자, 1조 4천억인데 그것은 높게 쳐줬을 때 그거고, 그러면 주가 하단이 하단은 적정 시총을 1조로 보고, 그 다음에 상단은 1조 4천억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주가 상승이 현재에서 3만 4천 원대에서 40% 오른다고 친다고 했을 때 플러스 12,000원이부터 15,000원이에요. 그럼 기껏해서 올라가는 밴드 상단이 어디입니까? 5만 원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것도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제한점이 있다. 제가 맥시멈이라고 했습니다. 맥시멈이 시가총액 1조 4천억. 그러면 한번 타협을 해봅시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고 맥시멈으로 보는데 1조 4천억. 그럼 중간 단계는 얼마죠? 1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시가총액 1조 2천억이라는 겁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재료적인 측면을 봅시다. 제가 재무 재료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두 번째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자세금 계산서 너무나 빤히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뭐냐면 두 번째 매출 채권 팩토링입니다. 팩토링.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회사는 여러 회사들의 재무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더전비전이 그래서 이 고객사의 재무 상황을 활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출 회사와 연계해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팩토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매출 채권 팩토링. 이것에 이제 재료가 있는 거예요. 안 가요. 지금 주셔도 모르니까 예. 이거 모르셨죠? 예. 이거 모르셨는데 제가 지금 재료에 대한 재료에 대한 지금 예.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그 부분이 아니라 매출 채권 팩토링과 관련해서 대출업계와 끼고 중소업을 하는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신용과 관련돼서 신용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이 중소기업의 적절한 매출의 한 최대치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매출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을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회사를 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관련해서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 팩토링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적정 시총을 제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7만 원 정도에 지금 이제 사져 있는데 예. 선생님 제가 예. 여보세요. 네. 나이가 지금 올해 80이 훨씬 넘었거든요. 아, 80이 넘으셨네요. 예, 지금 팔아야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좀 가르쳐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아야 될 가격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뭐 기술적 분석을 잘 못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34,000원대에서 4만 원대 가게 되면은 기껏해야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 넘는 단계니까 거기서 매도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에 바라보이는 가장 큰 저항대가 얼마냐면 6만 원대입니다. 6만 원대. 예. 6만 원대니까 6만 원대가 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십시오. 한 5만 5천 원대 6만 원 사이에서 제가 예, 5만 5천 원 좋네요. 5만 5천 원부터 6만 원 사이 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십시오. 5만 5천 원대에 샀습니다. 네.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내용 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에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네. 18,300원에 10%예요. 18,300원에 10%요. 언제 예. 사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최근에 사셨죠? 예. 오늘 시가가 19,600원대. 예. 어제 이제 19,8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거기서 이제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제가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샀는데 조금만 사본다고 샀는데 네. 이게 기복이 심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가지고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사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데요? 코스모학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뭐 하도 많이 나오길래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잘못 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종목 상담 이전에 제가 지금 돈워리 스탁 방송을 하면서 예. 방송 초반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예. 네, 코스모학에 대해서 제가 예. 폐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예.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 다시금 제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제 예.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으로서 코스모화학 기대치가 있죠. 이 예.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산화티타늄 폐수 처리제 제조를 하고요. 그 예.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거든요. 생산하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예. 또 코스모 촉매, 코스모 에코캠 이런 관련 회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아, 예. 코스모화학 이전의 회사 이름이 뭐냐면 한국 티타늄이라는 회사였어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티타늄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예. 이 티타늄이라는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의 독보적인 그런 재료, 이 물질과 관련하여서 주가 상승이 2002년도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타났었어요. 상승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2차 전지 시대를 맞아서 다시 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장 초반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안내를 드리면서 예. 폐배터리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오늘 왜 빠졌는지 이것도 제가 안내를 드렸었어요. 아, 예.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건 뭐냐면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혹시 좀 보시나요, 차트를? 아, 이거 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예.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종종 보시나요? 예. 월봉을 봅시다. 이게 예. 월봉입니다. 예, 예. 자,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예. 작년도 8월 달에 윗골이 달고 밀린 자리 여기가 있죠. 아, 예. 여기가 예. 있죠. 그러면 이 윗골이 달렸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8월 달에. 예. 주가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이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 신고점을 경신하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예.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윗골이 달렸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크게 물린 거죠. 예. 물렸다가 무려 얼마? 1년 정도. 지금 7월 말이니까 1년 정도 주가 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횡재야 하고 매수가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예.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지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제가 해석을 하니까 보이죠, 차트가. 예,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매물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물대에 부딪혔다. 여기 왼편에 보이는 여기 이 뾰족 튀어나온 자리가 있죠. 이게 매물대입니다. 이게 일목균형표에 일목균형표,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뾰족 예. 튀어나온 자리가 매물대입니다. 예. 매물대를 소개를 해주니까 그게 앞서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저항으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어제 문의를 주셨으면 좋아할 뻔했죠. 그죠? 그렇죠. 예, 어제 문의를 주셨으면 매도로 보셔야 돼요. 매도로 보셔야 돼요. 제가 안내를 드렸을 텐데. 그런데 제가 안내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다 맞진 않아요. 제가 이실직고를 하는데요. 네네. 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실직고를 해야 됩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예. 이 종목 갭상승하면 매도하십시오. 어제 안내를 드렸는데 이게 더 큰 상승이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내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 참고를 하세요. 네네. 자, 근데 코스모 화학은 오늘 이제 매도로 봐야 되는데 그걸 네. 놓치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매수로 봐야 되는 자리가 왔어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오게 되면 매수를 해야 돼요. 보입니까? 여기 이제 기준선 자리고, 그 다음에 일년 보행표 구름표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15,500원부터 네. 16,300원 자리, 여기 들어오면 매수로 봐야 되죠. 아, 매수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할 자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15,500원에서 16,300원 사이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자리가 매수할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는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보유하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매도표에 놓치셨으니까.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5,500원에서 16,300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 시스템이요. 매수가 예, 예. 비중 불러주시겠어요? 예, 하나 시스템 13,200원에 비중은 15%예요. 아, 지금 13,200원에 사셨으면 수익권이네요? 네, 수익권인데요. 그 전날 12,700원에 종가였는데 제가 12,650원에 걸어놔가지고 그게 12,700원에 사지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산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13,200원에. 혹시 단기로도 잘 대응하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이거 UAM, AM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비중도 적고 해서 그냥 오래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거의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지만 되고 이게 지금 지수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목표가를 한 15,500원 잡고 있는데 네. 그때가 좀 매도 시점이 되려는지 어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그런 포인트가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네네. 확률은 좀 높습니다. 확률은 네. 좀 높은 편인데 그걸 참고하시고요. 네. 자,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개인들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샀어요. 100억 넘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판 거 보이시죠? 그 네, 수급 가까이 상황을 가서 보게 되면 예. 아, 좀 문제가 있겠구나.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걸 네, 참고를 그렇죠. 하시고요. 외국인들이 거의 다 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예. 팔고 있는 기조인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네. 61선 아래 있죠. 여기가 61선이거든요. 예. 예, 61선은 좀 약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이는 121선, 이건 6개월의 평균이거든요. 네네. 그 61선 자리가 15,100원입니다. 아, 60여 있던 자리가 15,100원이요? 예, 15,500원까지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매도 네. 포인트를 15,500원부터 잡지 마시고 예. 15,100원부터 15,300원으로 잡으세요. 15,100원부터 매도 15,300원. 포인트를요? 예. 예, 왜 그러냐면 241선 자리가 이제 15,900원인데 네네. 구름층, 일목균엽 구름층 자리가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예, 거기가 매물벽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물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금 정리할게요. 15,100원부터 한 네. 15,500원까지 잡아도 되겠네요. 15,100원부터 네. 15,500원. 예, 네. 그 사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매도 시점을 잡아라.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대응하시면 다시 될 것 밀리게 같은데. 되면은 다시 어디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세적인 그런 부분들은 네. 또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니까 거기서 또 네네. 질문 남겨주세요. 아, 네, 네. 네. 이상으로 상담 예. 마치겠고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매도 시점을 15,000원에서 15,300원. 15,100원부터 15,500원이요.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수요일과 목요일, 내일과 그리고 내일 모레 오전 8시 5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첫 번째 시장 상황 점검하고 두 번째로는 상승 종목 어떻게 잡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로는 종목 상담도 진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전 8시 50분 공개 방송 시간에 들어오셔서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이어가고 또 종목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 정보들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노리스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